조경 설계 서한에 정용선 대표님의 특별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용 선생님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데 한국 조경을 대표하는 조경가이시고 잘 아시겠지만 선유도공원, 호암미술관 희원, 서울식물원 등을 설계하셨고 얼마 전에는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 복합문화공간 피크닉 옥상에 아주 근사한 정원을 선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정용선 선생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든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우리나라에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한 번쯤 바로잡고 특히 이 LH에서 하는 일의 중요성과 LH에서 하는 가든쇼는 보통의 그 첼시 가든쇼하고는 다른 것이고 뭐 뉴욕이나 이런 미국에서 하는 가든쇼하고도 다르고 스위스 같은 데서 하는 거하고도 나라마다 다 좀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롤 모델을 어디로 잡아야 되며 특히 LH에서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영속성 있게 사업으로 나가려면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런 데다가 관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뭐 그냥 제가 좀 쓴소리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두절미하고 제일 첫 페이지가 독일 연방의 정원박람회 그 줄여서 말하면 부가라는 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그게 5번째 되는데 국제박람회가 되는 정원박람회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LH공사에서 뭐 아파트만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해도 모자라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하시면서 그 주거가 자연과 같이 살 수 있는 삶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아주 깊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참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밖에 우리도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좀 더 질 높이고 좀 더 조경가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혹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스위스에서도 가든쇼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프랑스에서도 당연히 열리고 있고 영국은 첼시라는 뭐 비교적 작은 규모의 그 정원 안에서 항상 그 장소에서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 정원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는 주로 식물원이나 혹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원에서 하지만은 이런 그 독일에 있는 이런 가든쇼하고는 전혀 다른 질이고 LH공사에서 하는 지금 이 사업은 가장 적합한 롤 모델이 독일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가라는 것은 언제 생겼는가 하면 저 글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극히 황폐됐습니다. 국토가 황폐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먼저 그 아주 자존심 강하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징거라든지 또 전쟁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두 번째는 비타민 C의 부족이 아주 막 철저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빠른 시간에 비타민 C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독일에 옛날부터 있던 숲이나 옛날부터 지정된 공원들 뭐 아직 덜 개발된 혹은 전란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공원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첫째 그 국민들의 건강을 회복해주고 심리적인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느냐 여기다 관점을 두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종교 시설입니다. 성당이라든가 교회를 최우선으로 건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도시에 있는 공원들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거를 독일에서 전후에 안 그래도 저기 돈 써야 될 때가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다 공원을 고친 자 대한민국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뭐 와시하면 돈이 어떻게 됐든지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건데 여기서 그게 아니다. 어쨌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한 방책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첫째는 그때 초기는 정말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텃밭 비슷한 것도 막 분양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성당도 물론 종교시설도 물론이지만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뭐 이런 걸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고 여기 나 글자가 안 보이네요. 저기 부가가 이제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그 하노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아득한 시절이라가 그 정확한 연대를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한다고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하노바에 갔다 이거 못 찾겠더라고요. 하노바도 꽤 여러 번 갔고 프랑크푸르트도 여러 번 갔고 뭐 여러 도시를 많이 갔지만은 제가 독일 가서 제일 좋았던 점은 처음에 가서는 많이 울었어요. 하노바에 가가지고 가든쇼가 끝난 뒤에 갔는데 정원들이 이렇게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도 있고 가든쇼 한 흔적을 없애고 공원으로 다시 뭐 이렇게 잔디밭을 이렇게 복원한 데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비로 이제 공부한다고 갔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침도 공원에서 점심도 공원에서 너무너무 다리 아프면 아무데나 앉아가서 한숨 자도 공원에서 저녁도 공원에서 해결하고 마지막에 그 근처 숙소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 공원을 봐도 정말 철저히 보고 다녔는데 그때 제일 처음 갔을 때 우연히 그렇게 다니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독일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초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안 태어난 사람도 많을 겁니다. 나도 아주 그냥 처녀 시절에 노처녀 시절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것이 이렇게 언덕을 내려오는 그 꽃을 심어놓은 데를 보니까 쭉 노로우즘하고 어딘가 낯익은 꽃이에요. 그때는 내가 노로우즘을 모를 때 노로우즘이라는 이름을 모를 때인데 노로우즘이 있고 그 옆에 또 말하자면 뭡니까? 내가 좀 강의가 길어져도 되죠? 안 되나? 안 되면 할 수 없고 저기 노로우즘 옆에 원추리가 있는데 거기 라벨을 보니까 원산지 코리아라고 돼 있더라고요. 클피다마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찾아놓고 전부 자기들 거로 이렇게 되돌리는데 아구 그거 보고 막 그 자리 주저앉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노로즘을 왜 내가 아는가 하면 나는 이제 그 집안에 산소를 가려면 겨울 건너서 가야 되니까 그때 어떤 때는 가면 물봉수나 어떤 때를 가면 노로즘 있고 우리 집에는 늘 원추리가 있고 한데 이게 이 먼 나라까지 우리나라 이름을 달고 왔구나. 너무 좋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든쇼를 이제 가든쇼가 지나가지만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데 그 원산지를 밝힌다 뭐 그 가꾼다 하는 것들이 쇼가 끝난 한참 뒤에 갔지만은 그게 그 쇼를 한 흔적보다도
공원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학생들이 국민학교 학생은 국민학교 학생대로, 중학교 학생은 중학교 학생대로, 조경을 전공하는 애들은 전공하는 학생으로, 또 자원봉사 오는 주부들은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학습의 장소로 생각하고 이름을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림 스케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독일을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독일의 가든쇼가 있던 자리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나가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앞으로 여기 좀 오래 두세요. 제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지금도 가보기를 권장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이거 없어요? 예, 거기에 빨간 칩들 있죠. 이 düsseldorf는 말하자면 옛날에 탄광이 있던 자리고 공업지대였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저기 어떤 기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로 돼 있지만은 그때 처음으로 이 붉은색으로 된 새로운 주거 시설을 짓고 그 앞이 다 가든쇼를 하는 공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엉뚱하게 가고 있는를 보세요. 아파트에 그 이제 주거 단지에 어차피 정원이 필요하니까 그 정원을 가든쇼라는 이름으로 해주고, 그게 만약에 싫으면 자기가 조금씩 바꿀 수는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여기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여기 가든쇼에서 쓰이는 모든 식물들에 대해서는 그 가든쇼의 그 기지 입구에 말하자면 식물들을 판매를 해요. 그리고 다 라벨링이 돼가지고 어느 집 어떤 꽃을 내가 사고 싶다 하면 사가지고 멀리 있는 내 아파트, 내 정원에 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올 테면 와라, 볼 테면 봐라. 그 다음에는 노정보,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예, 여기 가면 내가 이 정원 너무 예쁘다, 도면까지 다 줘요. 도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 꽃 이름 라벨링 다 돼 있고 그걸 모종을 팔고 하니까 작년에 사가가니까 덩달아 무슨 분야가 발전을 합니까? 원예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발전해 주는 거예요. 일회성 전시회로 끝나서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자리에서 이 전시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제가 여기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아파트 단지, 우리라 그러면 그때도 아파트 단지는 특수한 특권층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담도 그냥 다른 나라에 집 하나 지을 만큼 비싼 담 만들고 요란한 재료 쓰고 대리석으로 요란한 대문 만들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정원으로 바로 공원으로 만나게 한 그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본을 따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요란한 무슨 아파트 담만 요란하고 막 정말 어마무시한 대문을 만들고 내가 무슨 대단한 특권층인처럼 누리고 사는 이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나간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데는 오직 LH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원래 LH라 그러면 막 길을 쓰고 싫어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개발 드라이브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애교를 부리지만은 이런 우리나라의 잘못된 아파트 문화, 잘못된 건설 일변도의 문화, 혹은 잘못된 그 조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뜯어고칠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원으로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식물, 공원으로서 남겨야 되는 중요한 요소만 남기고
뭐 나머지 어린이 특별한 시설이라든가 무슨 조각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다 남기고 작가가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이 공원 전체 설계나 공원 컨셉에 맞게 다만 그거는 가차없이 철거를 시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기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인기가 너무 없을 거 자명하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그걸 하고 또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방음 시스템 얼마나 요란합니까? 10m도 같은 게 없어요. 디자인이. 도시라는 게 디자인 스피드가 있고 달리는 차가 있는데 고속도로 가면 여기서 요 색깔 다르고 요 색깔 다르고 요대로 다르고 요대로 다르고 정신이 없어요. 디자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여기에서 두셀도르프에서는 어떤 방식을 택했는가 하면 그 고속화 도로가 요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아주 높은 마운드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마운드에서 자동차 소음이 공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것도 여러 가지 나무를 그냥 떡대기 심은 게 아니라 한두 종류로 정리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 방음 식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적용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가로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막 A 시장이 이것이 뭐 B 시장 아니야 이것이 뭐 C 대통령 이것이 뭐 D 대통령 이것이 뭐가 지금 서울시에 가로수 보세요. 그게 가로수예요. 그냥 아무거나 심어 놓는 거지.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제발 독일에 가든쇼를 하는 장소든 작년에 했던 장소든 다음에 할 장소든 모든 데를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서 지혜를 기르시는 것이 여기에 디자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제대로 보고 영속성 있고 우리 도시에 맞고 우리 한국 풍경에 맞는 디자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공부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너무 잔소리가 심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부르크도 제가 좀 제법 여러 번 갔었는데 한때 독일에서 조경 공부한 학생이 그렇게 부모가 그 한국인하고 독일 여자하고 해가지고 우리말도 좀 하고 독일어를 하는 친구가 우리 사무실에 와 있다가 걔가 이제 돌아가는 바람에 걔하고 같이 함부르크도 가고 뭐 여기에 또 가든쇼가 있어서도 가고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최초의 박람회부터 시작해 정원전부터 시작해서 유난히 여러 번 일어난 도시입니다. 왜 이런 거 하면 함부르크 자체가 무역 뭐 이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아주 크게 일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과 연계시켜서 여기서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주제를 한번 보세요. 초기에는 황폐한 전후의 황폐한 공원과 도시를 사람 살기 좋은 그린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 재건의 1차적인 목표를 뒀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람회가 2년마다 다른 도시를 다 돌다가 다시 1963년에 왔을 때는 정원 문화를 그 독일인들이 좋아하는 정원을 이 정원 문화를 혹은 텃밭을 이런 거를 전파를 하려면 그런 걸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공원 내에 넓게 잡아서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정원 전람회의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73년 제가 73년에도 갔고 이거 지난 60년대 말인가 70년 초에도 갔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73년에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제 독일이 빨리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생활 문화를 향상하는 수단으로서의 정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함부르크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오래된 도시의 구석구석을 재생해야 되는데 그 재생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재건해서 재생으로 좀 더 멀리 떨어진데 좀 더 말하자면 녹지가 줄어드니까 이런 부족한 녹지를 어떻게 뭐 입체화를 한다. 뭐 예를 들어 작은 박스로 만든다. 뭐 하여튼 좀 그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르텐쇼 저기 독일의 이 전시들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이 이야기는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지금 몇 회라 그랬더라? 제일 초기로 한번 가보세요. 올해가 이제 70년은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일 안산에서 내년에 한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시간 거리가 없잖아요. 10년, 20년 앞을 보고 어느 도시에서 무슨 주제로 그게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때 다 지정되고 그다음에 주제가 결정되고 그 주제를 위원회에서 또 패스가 돼야 되고 굉장히 여러 절차를 밟고 있지만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한다는 거. 어느 날 우리 기분이다 안산에다가 하자, 어느 날 이쪽에다 하자,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것도 좀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는 이제 뭐 이야기가 이제 그 뭐 여러 갈래가 나올 수 있지만은 무엇이 정원이고 어디가 정원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독일하고 정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식생 다르고 기후 다르고 지형 다르고 국민성 다르고 주거 환경 다르고 다 다르니까 지금은 아파트 공화국으로서 세상에 유리 없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파트 공화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특성이 어느 나라의 정원하고 매치를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환경에 맞는 정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일 먼저 우리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내다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한국 정원, 우리나라 정원의 흔적을 찾아서 그거를 이 시대에 맞게 재현하는데 거의 내 작업에 평생을 이루다시피 했고 그런 한국 정원을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희원이다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어떤 엑스포 현장에까지 한국 정원을 만들고 한국적인 안압지를 만들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즉 내 것을 먼저 알고 내 것이 세계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지 우리 거는 볼 거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원을 만들었던 그 팔당의 한 산속에 있는 한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그죠? 자, 이걸 그다음 이렇게 앞으로 다시 가지. 이렇게 정원을 만들고 난 몇 년 안 된데 이제 카나다의 아주 유명한 마이클 호흡이라는 생태 조경학자 선생이 저랑 워낙 친하고 해가지고 최정근 교수랑 같이 와가 우리나라의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일화를 드리면 그 여의도 색강을 저기 축구장 한다는 걸 내가 막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색강 보존해야 되고 공원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버드나무를 못 베내야 됩니다. 뭐 이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그래서 머리는 쓰라고 있으니까 그 돈 얼마 든다고 마이클 호흡 선생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기저기 조경 자문을 받을 일도 있고 해가 그래 외국 사람이 와가 말하면 알아주겠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색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막 너무너무 많은 반대에 무릅쓰고 이제 그 색강을 생태공원으로 만드는데 이제 마이클 호흡 팀에서 와서 고생해 주시고 한국정원에 앉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세히 보면 세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돌을 사용하는 법. 꼭 한국만 이렇게 선다 절대 아닙니다. 프랑스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어느 나라든지 경사지에 돌을 쓰는 방법, 전통적인 방법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상하게 그냥 아무 돌이나 가지고 막 이상하게 심은 것을 그냥 쉽게 그냥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잘못된 방식이다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우리는 물을 연결하는 것에 그게 꼭 시냇물이 항상 철철철 흘러야 되는 걸 아는데 경사지에 집을 짓거나 하면 빗물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건천으로 되는 그런 공간의 모양을 나중에 마지막에 저기 연못으로 도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빨리 지나가죠. 한옥이니까 앞으로 잠깐만. 아까 거기에서 건천에서 내려온 물들 사방에서 오는 물을 모아서 전통적인 기법으로 연못을 만들고 한강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산 골짜기에 옛날에 여기가 이제 논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논밭이 있던 자리를 이 전 주인이 전부 논밭을 없애버리고 숲으로 만들어놨던 것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다시 감벌하고 그 빗물이 모이고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개울을 만들고 물가에 되는 우리나라 야생 식물들로 정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 예. 그렇게 물이 모이면 여러 유형의 그런 습지들을 레이어를 따라서 만들고 그 레이어마다 다른 그 식생재료 물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 오르면 여기서 아름다운 팔당 풍경이 보이는데 지금 저 장면은 여기 앞에 보이는 산은 겸재정선이 한강 풍경을 그린 그림 중에 한 장면입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경기도에 팔당이라는 큰 물 옆에 있는 정원, 산속의 정원을 봤으면 한 번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동해하고 서해하고 남해가 전혀 다른 경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면 동해에 짓는 건축이나 서해에 있는 공원이나 남해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나무 쓰고 큰일 날 일이라고요. 풍경이 다 다른데 그 풍경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그냥 내가 아는 식대로 하는데 동해는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원도 웃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이 한참 사람들이 걷기 열풍이 일어나니까 남해 사유지에다가 철교로 다리를 만들어 여기를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와 바다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사유지에다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올레길 만든다고 여기 올레가 올레라는 건 집과 집 마을을 연결하는데 바다로 해가 10년 넘게 데모를 하고 법석을 치다가 자기들이 공사가 부실해가 태풍에 다리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됐다 차제 이때에 철수한다고 철수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녹슨 거를 다 지금 또 철물 때문에 녹이 선 바위를 옛날 바위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내년부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죽기 전에 그 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해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우리나라 경관을 망친다 이거예요. 이거 좀 잘 생각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우선 우리 땅이 여러분 좋아하는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혹은 영국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한 바탕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식물들 내가 심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갯숙부쟁입니다. 바닷가에 자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전부 이렇게 꺾꽂이를 해가지고 심어놨더니 물 좀 주라 그랬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저게 다 덮여요. 이거 보려고 아니 그래 나무 땅 위로 그냥 브릿지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심어만 될 건데 올레길을 앞으로 내마 될 일을 그런 세상이에요.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저는 처음에는 지식인들이 나서고 디자이너들이 나서고 훌륭한 건축가가 나서면 될 줄 알았는데 참 제가 철렵게 들어요. 공무원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공무원이 철저하게 안목을 넓히고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만 되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나 잘났다고 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 공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도 있고 뭐 제가 한 것이 전부 곧 공원이자 곧 정원이자 이렇게 됐다는 걸 아시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주제가 있는 정원이다 이게 아니라 전체가 정원인데 그 주변의 자연 환경하고 어떻게 잘 매치되느냐, 얼마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을 더 극대화시키느냐 여기다 관점을 뒀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제가 전시회를 했던 뭐라 카노 저기 그 제가 해놓고 저도 모르겠어요. 피크닉에 전시 공간의 옥상입니다. 너무 이쁜 옥상이더라고요. 남산이 보이고 남산의 그 절벽하고 소나무가 보이고 서울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건축을 해놓고 전시회를 하고 또 그 전시회가 끝나면 그 건축을 드러내고 또 다른 전시회를 한 밑에 전시공간 알뜰하게 쓰고 여기는 정원하면 안 되느냐 뭐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해봐요 하고 졸랐더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주면서 일단 여기서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한 것은 우선 애국가의 남선의의 저 소나무라든지 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식물 위주 적어도 좀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 남산과 서울시가지를 연결하는데 큰 무궁화 저기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심어서 저기 들어가는 90%의 나무가 우리나라 자생종입니다. 어쩌지 못해가 한두 개 관목이 원예종이 들어갔거나 뭐 예를 들어 다른 데서 교잡 한 개 들어갔거나 식물도 계절적인 색채 때문에 제가 부득이 한두 개를 넣었지만은 일단 큰 원칙은 그렇게 돼 있고 예. 가봐야 이 맛을 알아요. 뭐 설명 안 하랍니다. 내년 봄에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제일 바람직한 사람의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걷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두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보행 인간이잖아요. 걷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너무나 편해진 거예요. 전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뭐 이런 자동차, 택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시민들이 아주 걷기 위해서 멀리 뭐 어디 공원으로 가는 것보다 내 생활 공간 주변에 걸을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래서 저는 막 일단 먼저 길부터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혹은
노래를 하면서 혹은 애인의 손을 잡고 혹은 혼자 앉아서 편지를 읽거나 시집을 읽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서울 시내도 어디에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이런 걸 만들자 그러면 그냥 아마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전시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이상한 시설 들어와야 되고 뭔가 요란한 조각이 들어와야 되고 뭔가 요란한 주제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때 제가 진짜 시장님한테 미운 털 엄청 받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 여기 너그 마음대로 못한다. 일단 조용히 비워달라. 비우고 그동안 찻길이 지나가면서 고통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한테 그 찻길 때문에 방음벽을 허물고 녹지를 만들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자. 텃밭도 만들어주자. 정원도 만들어주자. 너무너무 좋아하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개는 합니다. 단지 신청을 하고 어떤 특정한 날짜에 들어가셔야 되고 하루 이렇게 전시 공간을 볼 수 있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숫자. 근데 한번 가볼 만한데 아모레에서 공장을 옮기면서 거기에다가 뭐 처음에는 저기는 축구장 만들고 여기 앞에 조금 녹지 만든다는 거를 회장님한테 저 땅 줘주세요. 왜요? 내가 여기다가 아모레에서 나오는 원료 식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예쁜 정원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그러세요 해가지고 축구장도 날라가고 뭐도 날라가고 이제 제가 마음대로 1차, 2차에 걸쳐서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실내 갤러리 같은 데도 내부에도 정원이 있고 외부에도 정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온실도 1차의 건축가가 공장 건물보다 이렇게 전통적인 온실을 하는 게 너무 생뚱스럽다고 평지붕처럼 낮춰놓은 거를 식물이 동백이다 이런 거 크는데 너무 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리뉴얼 할 때 아래쪽으로 후벼 파서 높이를 보완해주고 굉장히 근사한 온실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앞에 큰 연못을 만들고 저기에 들어가는 모든 식물은 화장품에 쓰이는 원료들입니다. 다음. 예. 그 다음에 온실 주변에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나오거나 혹은 여기 강의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앉아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야외 그 공대가 있고 거기에 라클이 뭐라 그럴까요? 암석원에 자랄 수 있는 우리나라 식물 위주로 그 산에서 가져온 식물들 위주로 뽑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예를 들어 분이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피부를 이렇게 탱탱하게 하느냐 뭐 미백 효과가 있느냐 그런 종류에 따라서 다 만드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건널고 버리는 것 같아요. 예쁘죠? 예, 여기 가면 여러분들 말하는 뭐 예를 라벤더 정원, 락가든 뭐 예를 들어 1년초 정원, 무선 정원, 물의 정원 모든 주제의 정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렇지만은 일대 저거 자체 도면 그린 거를 1대10 스케일로 제가 처음에 그렸어요. 식물을 1대500, 1대1000 도면으로 그리면 그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1대10에다가 그리드 다 치고 여기에 들어가는 꽃은 몇 폭이다. 여기 들어가는 건 몇 폭이다. 요거는 뭐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주제에 맞게 요 재료들이 국산이냐 외국에서 들어온 거냐 애뉴얼이냐 비애뉴얼이냐 뭐 혹은 월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설계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어메 이거 어디야? 이거는 제가 뭐 조경가라 가지고 어디 뭐 큰 뜻을 품고 시골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고백하자면 제 우리 남편 되는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져서가 말 한마디 못하고 한 5년 6년 정도를 병원 입원하신 날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꼼짝도 못하고 휠체어에 말씀 한마디 못하고 병원에 계셨는데 그때 요양병원의 시스템은 3개월마다 막 옮겨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제 은퇴 후에 돌아가실 사절을 설계하는 그 과정이 그 무렵에 마침 거의 막바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것이 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나 노인은 자꾸 늘어가는데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대통령께서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 후에 모여가 집의 위치라든가 형태라든가 정원의 방향이라든가 뭐 그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방과 후에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나는 맨날 여기 이제 못 참석하죠. 남편한테는 토요일밖에 내가 면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많은 결례를 무릅쓰고 했던 데인데 그러는 과정에 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자꾸 이렇게 병실을 옮겨 다니는 거 안 되니까 물웅댕이고 위도 논이고 옆이도 논이고 하천 건너도 논인 대단한 습지를 땅을 하나 제가 마련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한 500평 정도. 그 습지를 그냥 나는 습지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로 관찰하는 장소로 샀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여기다 집을 짓자 하고 집을 18평밖에 안 되는 집이에요. 뭐 하여튼 집을 짓고 나머지는 전부 정원을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봄 풍경과 여름 풍경인데 이 실험 자체가 거의 다 우리나라 자생종 위주로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외래종을 써야 된다면 어떤 것이 우리 자생종들하고 우리 경관에 잘 맞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뭐 그래서 종류 한두 개 심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과정인데 뭐 어쨌든 그 장면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죠. 굉장히 근사해 보이죠. 이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끝이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가든 쇼를 하시는 정원을 만드시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재료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 출발해 달라. 제발. 누가 장미를 심기 싫어하며 누가 추립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 할미꽃의 아름다움을 알고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먼저 알고 그 계절성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무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나무들이 어떤 나무가 조경에서 어떻게 쓰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테스트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교목과 감목이 처음에 자라는 것부터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자면 그 빠른 속도로 얼마나 자라느냐 이런 걸 보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져 버렸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LH 가든쇼에 제가 부탁하는 아주 소소한 부탁이지만은 일단 첫째 전체 주제가 확실해야 됩니다. 응? 전체 주제가 확실한데 어느 날 불쑥 LH에서 여기 아파트 단지를 만드니까 여기에 앞서서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 만들 때를 미리 다 해놓고 그러면 그에 대한
주제 정리하는 것도 좀 심도 있게 만들어 놔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이런 정원이 전시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남아있는 공원하고 결합시켜서 어색하지 않게 그 정원을 유지하거나 변형해서 있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이고, 세 번째, 100이면 100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에서 설계를 하신 분들이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입니다. 조경 설계, 뭐 정원 설계가 돈이 남아들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먼데 그 정원 뭐 지금 풀 뽑으러 가야지, 뭐 꽃이 어떻게 이제 바꿔야지, 이런 생각하고 뛰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 이때는 작가와 지역에 있는 가드너를 어떻게든 양성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공동 참여해서 아까 봤던 그 독일들이 전부 주민들이 마을에 페인트도 칠하고 정원 손질도 하고 정원 가이드도 하고 심지어 주차장 정리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귀족이라서 그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한 번 더 예를 들면 LA에 제가 이제 한국 정원 만들러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예쁜, 진짜 정말 예쁜 여자들이 앞치마 입고 막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서 풀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원봉사자들이래요. 그리고 매일 오시느냐 그랬더니 주기적으로 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요 공간을 맡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당신 집에 초대를 했어요. LA 시가지에 그 한국 영사관 근처에 있는 집인데 어떻게나 잘 사는 귀족 집인지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요. 그 이야기는 시민이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미국의 저 밑에 동네 그 재즈 고향 어디고 그 갑자기 도시 이름 잊어버렸다. 거기에 갔을 때도 보니까 딱 시간별로 병충해 설명하는 자원봉사자 앉아 있고, 그다음에 꽃 설명하는 자원봉사자 돌아다니고, 주차장 정리하는 모든 것이 그 넓은 공원이 자원봉사 여성들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로 발전되게 하는 것이 LH인데, LH는 요만큼도 일 안 하고 그 사람들 시키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어떻게 슬기롭게 매치시키느냐, 그게 참 중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선유도 공원에서는 제가 성공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또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런 정원에다가 지금 내가 봄에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봄꽃만 심어놓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사계절에 대한 공원 전체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한 거, 그걸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런 모든 설계가 설계자는 물론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지원도 돼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봉사하는 사람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원 안에다가 정원만 만들지 말고 어느 한쪽에 주민들이 와서 참여하고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시설 하나씩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연장도 갖다 넣어 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작가들이 호미 들고 와가지고 이 짓 할 수도 없을 거고, 지역 주민이 연장 들고 올 수도 없을 거고, 그죠? 그런 시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이 도면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멋인 것 같지만은 LH가 진짜 개발 드라이브로만 가시지 않고 그래도 정원의 중요성을 깨달아 주셨으니까 이왕 깨달으신 김에
화끈하게 대한민국 사람답게 화끈하게 제대로 방탄소년단처럼 그래도 근사하게 한국적인 우리 풍토에 맞고 우리 기후에 맞고 우리 정세에 맞고 시민들이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